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창세기 행복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8강 보장의 행복 네 번째, 사람은 밥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국 사람들의 초혼 연령, 남자가 34세, 여자가 32세였습니다. 이제는 20대에 결혼한 일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죠.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는 이 결혼 기피 문제의 가장 큰 이유로 신혼 살림 및 거주지 마련에 드는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청춘들은 결혼할 때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제적 수준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금수저로 불리는 자녀들이야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물론 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돈을 낳는 이 순환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흔히 소비재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삼각이 되어 그 가치가 자꾸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결혼할 때부터 자기 집을 갖고 출발을 하면 이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더 빠르게 작용되게 되어 있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경제 수준은 행복의 조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 요소보다 관계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에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긍정심리학자들은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긍정심리학자 소냐 류버머스키 교수는 행복을 위한 후천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선천적인 부분들이 50%고 나머지 50%가 거의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듯 인간도 창조자가 되어서 행복은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때 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 툭 떨어지는 홍시를 먹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대를 들고 가서 따 먹는 홍시이거나 아니면 생감을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어서 익혀가면서 먹는 그런 연시라는 뜻이지, 뚝 떨어지는 홍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설령 그 홍시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홍시는 홍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초과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정조준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떨어진다고 한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풍요 속에서 모든 게 안정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가난한 날의 행복, 부족한 시절의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얻은 풍요를 풍요로움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정작 풍요 속에서만 산 사람은 정작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풍요인 줄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또 냉정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결혼할 때 모든 안정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라고 해야 되죠. 인생 준비 기간을 이제 막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 지점을 도착 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경제적 수준에 어느 정도의 레벨에 도착하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 수준을 빨리 높이겠다고 말하는 것, 오히려 혼자 수고해서 경제적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결혼해서 둘이 한꺼번에 만들어가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걸 앞당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 속에는 한국인들의 기저감정이 숨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기저감정, 밑뿌리에 깔려있는 감정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 불안과 염려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과 똑같은데요. 어쩌다가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의 이면에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짓, 퍼질러 잔다든지, 방을 어질러 놓는다든지, 예의가 부족하다든지, 성적이 시원찮다든지, 눈빛이 허리멍텅하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이 본능적인 불안이 유발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화를 내고 인상 쓰고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내적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존재의 이유, 실존의 무릎, 삶과 죽음의 이유, 정체성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이 들어있죠. 또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문화와 예술에 관한 것들인데 그걸 처음부터 추구하고 삶의 일부로 만드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남들과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이 규격화되어 있고 만들어졌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남들의 평가와 같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거의 세뇌되어 있습니다. 참 행복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말이죠. 먹고 사는 것이 완벽하게 보장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먹을 것 때문에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즐거움, 타임투게더의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행복이 있었죠. 즉 실존적 행복을 누리는 주체였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탐욕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다룰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라곤에서 복낙원이 되었다면 다시 보장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보장의 행복을 안다면 존재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장의 행복이 주어졌다면 존재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밥보다 우선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절대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내가 강연자라면 누구에게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가? 2번째,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